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이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약에 대해서 콘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약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병원약사회 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인 울산대학교 병원 정희진 약사입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봄철 불청객인 알레르기, 이제 비염약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비염약 성분을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단어가 어려워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시죠? 네, 한번 많이 쓰는 건 항히스타민제를 그렇죠. 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약사님도 제가 듣기로는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증상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전 알레르기성 비염은 아니고 음. 그냥 1년 내내 누런 콧물이랑 이런 코막힘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킁킁거리는 소리도 많이 냈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는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단어에서 뭔가 느낌이 오듯이 비염은 코에 염증이 있는 걸 네네. 비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염증의 원인이 알레르기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는 거라서 뭐 다른 원인이 다른 비염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코가 막혔다고 해서 다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거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딱히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없었던 경우고요. 근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그쵸.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것 완전 다른. 맞아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라는 게 예를 들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복숭아를 먹었을 때 멀쩡한데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만 복숭아를 먹고 그렇죠. 문제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개인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물질들이 다른데 그 물질들에 노출이 됐을 때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기랑 비염이랑 증상이 비슷해요. 맞아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좀 더 그런 감염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열이 난다거나 네. 콧물도 끈적끈적하고 누런 콧물이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은 그런 증상보다는 알레르기 하면 생각나는 간지러움이라고 간지러움. 네, 간지러움, 재채기,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맑은 콧물 이게 주로 나타나요. 약간 누런 콧물이 나온다 그러면 감기를 의심해봐야 된다. 네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 약사님 그 비염 치료에 이제 아까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어떠한 약제가 항히스타민 약제가 쓰이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중에 특히 콧물이랑 간지러운 증상을 조절해 주는 게 말씀해주신 항히스타민제인데요. 그건 이름 그대로 히스타민이란 물질을 억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스타민이란 물질은 그런 개인에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혈관을 확장시켜요. 네네. 혈관을 확장시키면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고 간지럽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낮추는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거고요. 보통 뭐 알레르기성 약이나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항히스타민제 중에 제일 처음 나온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나고요. 그거는 좀 뇌에 영향을 줘서 좀 졸린 증상이 있고 좀 하루에 서너 번씩 좀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나온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뇌에 일으키는 좀 작용이 적기 때문에 졸음 이런 부작용도 또 덜하고 하루에 뭐 2번, 1번 이렇게 좀 더 적게 먹게 편하게 개량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항히스타민제를 그냥 쉽게 약국 가면은 주세요라고 하면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네. 뭐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따로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차이점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의약품은 일단 항히스타민제 이건 국한된 설명은 아니고 똑같은 성분이라도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게 있고 전문 의약품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우루사 같은 것도 용량이 낮으면 그렇죠. 일반 의약품이고 그렇죠. 용량이 높으면 전문 의약품인데 그 일반 의약품은 좀 개인이 많이 사가지고 집에 갖고 있어서 써도 부작용이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해서 일반 의약품인 거고 전문 의약품은 조금만 써도 그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이 필요하게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런 항히스타민제도 마찬가지로 좀 용량이 높은
싶은 경우에는 그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에 쓰는 약 중에서 또 류코트리엔 억제제 이런 약이 있는데 그거는 좀 흔히 쓰는 약은 아니고 그것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 봄철 알레르기 이 비염약은 어떻게 뭐 일반 의약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네네, 맞아요. 전문 의약품도 따로 있고 어, 함량에 따라 네, 달라지는 함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약사님이 앞서 이게 1세대가 있고 2세대, 3세대까지 이 약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약사님이시니까. 일단 각 세대별 이게 성분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1세대는 이제 클로르페니라민, 디페니드라민 이런 게 1세대에 속하고요. 2세대에는 뭐 로라티딘, 세트리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3세대가 이제 펙소페나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1세대에서는 좀 더 처음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이 먹는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것들이 이제 하루에 뭐 서너 번씩 복용을 자주 해야 된다던가 아니 먹으면 졸리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이를 2, 3세대로 갈수록 뇌로 가는 작용이 낮아져서 졸림 부작용이 적고 하루에 뭐 한두 번만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럼 지금 굳이 1세대 약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1세대 약을 먹을 필요는 사실은 없긴 한데 이게 부작용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중에 아까 졸음 부작용이 있는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의 수면 유도제로 그런 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의약품으로 수면 유도제 목적으로 사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막 코 막히고 이러면 또 잠자기 힘들잖아요. 이럴 땐 오히려 1세대를 더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소아 비염 환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런 친구들한테도 성인과 똑같은 비염약을 복용하면 되나요? 근데 일단 대부분의 그 항히스타민제는 만 2세 이상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알레르기성 비염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뭔가 돌 이전에는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감작 반응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이 원인이 되는 물질에 반응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급성 비염, 감기 이렇다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알레르기성 물질이 아기한테 있어서 거기에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 물질을 없애면은 그런 알레르기성 비염 반응이 적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식염수를 사용해서 코를 씻어줘서 그 원인 물질이랑 접촉을 안 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코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게 코 점막이 아무래도 어쨌든 남들이 반응을 안 하는 물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코 점막이 예민함을 낮춰주는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공간의 습도를 맞춰줘서 네. 점막을 촉촉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온도가 어디 온도 아니면 좋다 이런 거는 딱히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각 공간마다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거기서 또 네, 맞아요. 예민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방이랑 거실의 온도 차가 너무 크지 않게 좀 집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해준다던가 그리고 보통 진먼지나 뭐 꽃가루나 동물털 이런 데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런 걸 없애주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염은 그냥 비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봄철 알레르기 비염, 뭐 어디 비염, 뭐 무슨 강아지 털 비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다양하네요, 되게. 근데 네,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 원인 물질이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뭐 강아지 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비염 중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감기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게 포함이 되는 그럼 거죠. 우리가 이제 약국 가서 약을 사려면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보통 비염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시면 다 알레르기성 그렇죠. 비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증상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는 약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우리가 그냥 비염이 있다
그래서 약국 가서 뭘 먹어야 돼요? 약국 가서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시중에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얘기해 주세요. 지르텍이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있고 뭐 되게 지르텍이 항히스타민제 중에 한 개인데요. 네네네. 일단 약이 성분은 예를 들면 세트리진 하나인데 거기서 각 제약회사마다 만든 약 이름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 때 타이레놀 사태가 이랬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세트아미노펜만 드시면 되는데 꼭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하시는 거죠. 타이레놀 말고 다른 것 이것도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라고 하면 그거 말고 타이레놀 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 이름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뭔가 좀 그렇고 제가 아까 그 앞에 알레르기성 비염에 쓰는 약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코 막힘 증상도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에. 네네. 그때는 그런 항히스타민제는 그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때는 비충혈 제라고 확장돼 있는 혈관을 줄여주는 그런 약물을 쓰는데 그래서 만약에 콧물이 그냥 줄줄줄 흐른다. 아니면 너무 간지럽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콧물은 흐르지 않고 근데 코가 꽉 막혀 있다. 그럼 비충혈 제거제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냥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네요. 뭐 단 이 A라는 약을 먹었을 때가 제일 잘 들어. 이건 근데 네. 개인마다는 그 성분이 달라요. 그게 알레르기성 비염이잖아요. 네네. 그 알레르기가 어쨌든 면역 반응인데, 뭐 예를 들면 복숭아라 치면 복숭아 털이 됐을 때 내가 막 반응을 하는 건데 그 반응이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면역 과정이 개인마다 그 면역 반응 중에 어디가 작동하는지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뭐 항히스타민제나 뭐나 다 썼을 때 개인이 제일 잘 반응하는 성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을 때 제 효과가 좋다.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약제를 쓰더라도 네, 개인마다 그게 다 개인마다 달라서. 다르다. 네. 오. 그래서 뭔가 그런 각종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봐도 그 항히스타민제를 예를 들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3번이고 이걸 하나씩 줄 세워 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써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가지 중에 하나를 썼을 때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걸 써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럼 비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처방을 받는 게 전문 의약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은 효과가 다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감기는 길어도 일주일이면 어쨌든 낫는데 그렇죠.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단 뭐 최소 뭐 한 달, 뭐 길면 몇 달까지 계속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신 분들은? 네네네. 아니면은 내가 매년 뭐 꽃가루가 있는 철만 되면 너무 몇 달이 힘들었다 그러면 한 1, 2주 전부터 미리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받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약 중에서 뭔가 맞는 약을 골라가는 것도 더 쉽고 하니까 저는 처방을 받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러면 진짜 힘드신 분들은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요단강을 찍고 온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힘들죠. 너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힘들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 다 써보고 나한테 맞는 약을 네, 맞습니다. 처방을 받는 게 맞네요. 네네네. 딱 요거가 좋다, 저게 좋다, 뭐 2세대가 좋다, 3세대 약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쵸. 네. 당연히 이제 1세보다는 2세대가, 2세대보다는 3세대가 편한, 뭐 이런 편안한 건 당연히 있는데, 개인한테 가장 좋다, 이거는 좀 미리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성분은 비슷비슷하니까. 네네네, 네.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보시는 비염 환자 거의 한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8, 90%가 비염을 다 달고 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그냥 제 생각엔 왜냐 하도 많으니까 어느 형태로든 그분들에게 조언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 물질이랑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물 치료도 심해지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환경을 정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주변에서 없애시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론 드무시긴 한데요. 특히 아기들이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 동물 키우는 걸 포기를 못 하시는 경우를 한 번씩 접해요. 그래서 이 아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 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동물털의 반응이 높다고 해도
포기를 못 하시는 경우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렇죠. 그 아기한테는 약물 치료보다는 그 환경. 원인 물질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시고 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인사 알고 계시죠? 네. 건강하세요. 네. 자, 하나 둘 하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